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안 좋은 소식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크레이그 라이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암호화폐 그 시장에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거의 조커급의 악당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숫자는 110만 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10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 110만 개는 튤립 트러스트라는 에스크로락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에 이제 그것이 풀린다고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양반이 또 110만 개 이 비트코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미국이니까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납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기쁘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뻥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그런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소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꾼 뒤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재무부는 절대 암호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현지 기업들이 오하이오주가 설립한 웹사이트 오하이오 크립토를 통해서 세금 미납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비트페이에 지불을 할 수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달러를 비트페이가 대납하는 형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뭐가 있는 거죠.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에서 각종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큰 미디어에서 이렇게 오보를 때리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믿어버렸죠. 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 진짜 조타가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블록체인 결코 인터넷을 대체하지 못할 것. 제목은 좀 자극적인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하이퍼레저의 이사회 멤버인 초 토시야 일본 히다찌 제작소 시니어 에반젤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비유하면 이제 막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나온 단계라면서 충분한 개념 검증 등을 통해서 기술과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블록체인 적용 영역이 금융, 의료, 물류, 에너지 등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블록체인으로 기존 IT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은 일리가 있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어립니다. 10살 됐죠. 10살인데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꼬마이가 지나가면은, 와, 나도 너랑 똑같은 나이에 조카가 있어. 그러면 꼬마이가 물어보겠죠. 그 조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거 성이 빛이야,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꼬마가 이제 미친놈 쳐다보시고 이제 도망가겠죠. 아무튼 우리의 비트코인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다음으로 전달해 드릴 소식은 이제 찰리리가 남겼던 트윗입니다. 그 트윗이 어떤 트윗인지 꽤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상승장이라서 기분 좋을 때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한데, 니네들 라이트코인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향후 몇 년간 극심한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만약에 얼마 전에 있었던 라이트코인 하락이 있었는데 90%가 하락을 했었지. 48불에 있던 것이 4불까지 떨어졌었어. 너희들이 이 정도 감당할 그런 정신력이 없다면은 너희들 눈앞에서 라이트코인 가격이 20불이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1년 전에 트윗으로 남겼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언이라도 하듯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때 고점에서 라이트코인을 다 싹 팔아버렸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트윗을 남긴 적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만든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지 말라고, 감당할 자신 없으면 사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신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공유를 했었다가 뜨거운 화제가 됐었던 그런 소식인데, 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으로서 수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납세를 의무로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안타까웠습니다. 투자자의 보호에 관해서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데, 이제 텍스에 관해서는 이제 금방금방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약간 안타까웠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상기의 난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진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해만 해도 뻥튀기 거래소들을 그냥 방치를 했죠. 그러다 퓨어빗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좀 늦장 대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경찰서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글을 남기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그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당해서 글을 남기시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 가면은 그 비트코인 지갑 개념도 모른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에 기대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지, 과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불만은 이제 모든 정부에 있어 왔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 소식이니까 이제 정치나 그런 거 너무 연관시키지 마시고 딱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한편, G20 정상들이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투자자 보호에도 과세만큼 이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도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뉴스인데, 보시면은 카카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거기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죠. 클레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 이것도 블록체인 도시 관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ICO를 하는데, ICO를 어디서 했느냐, 네이버의 라인 자회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카카오는 그라운드 X라는 자회사를 일본에 두고 일본에서 ICO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 ICO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 역시 토큰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금 목표는 3억 달러이고요. 이제 거의 다 채워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라인,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도 해외에서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이낸스 코인인데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바이낸스 코인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거 딱 하나 들고 이제 좌우장평 불러가지고, 야 너 나랑 그 홀짝 하자, 아니면 쌈치기 하자, 아니면 교과서 갖다 놓고 이제 퍽치기 하자 해가지고 이제 좌우장평 거 이제 뺏어와야죠. 헛소리는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페이팔과 제휴를 해서 이제 돈을 은행으로 넣는 그런 옵션도 있지만은 페이팔로 이렇게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오는데, 전기료를 2배로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기료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채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사업 그냥 접어라 라는 그런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당에서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 통화해서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은 장기적으로 주택산업, 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채굴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지겠고, 지금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키기도 그리고 히터 키기도 힘든 분들께 이제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로 한전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AML, CFT 의무 부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이하 AML하고 CFT 의무 부과 방안에 대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관계기관은 국가자금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평가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AML, CFT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빨리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제 신규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업비트도 못한 신규 계좌 코인제스트가 하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제스트가 신규 실명 계좌 서비스 시작을 준비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후발 거래소 최초로 실명 계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제스트는 이를 위해서 원화 입금 정책을 변경하고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한 고객 확인 의무 절차를 통해서 금융 실명 계좌 개설에 준비를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명 계좌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금융사의 실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정부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실명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명령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부담을 느낀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막아버렸고 현재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이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달 전에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죠. 정부는 더 이상 이제 은행이 신규 계좌 발급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래소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많이 이렇게 맞았으면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쫄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코인제스트부터 이제 신규 계좌가 빨리 발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 비트코인 펀더멘털 점점 견고해져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업자 안토니 팜플리아노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지갑 사용자 수가 증가를 했고 거래 비용이 지속 하락, 그리고 거래 건수가 증가, 승인된 트랜잭션 수 증가, 일일 거래 건수 증가, 해시율 증가, 그리고 노드 수 증가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CNBC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들은 20배 이상의 뻥튀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상해서 20배 이상 리턴 받을 수 있다,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진짜일지 뻥일지 이제 시간이 가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름 내공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지금 나름 저점이라고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저월렛 CEO 약세장 하드웨어 판매량에 영향이 없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나노레저 S죠. 그 회사인데 그 레저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하드웨어 지갑 판매 매출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50% 세일을 해서 이제 제가 제 영상에도 몇 번 광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 하나 장만을 해서 이제 갖고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혹시 크리스마스 때 또 크리스마스 깜짝 세일 하나 이제 한번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드웨어 월렛은 중고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 블록체인 겨울 지나고 봄이 올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인 엑셀 파트너스의 대표이자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짐 브레이어가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는 핵폭탄급 겨울이 도래했다. 투자자들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블록체인의 그 기술의 전망은 아직 밝다. 또한 닷컴 버블과 같은 사이클은 10년 주기로 발생을 하고 있으며 닷컴 버블 당시 페이스북의 주식 가치는 몇 %에 불과했지만은 결국에는 엑셀 파트너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가져다 줬다며 하버드, 스탠포드 등 명문 대학들의 박사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잠재력을 반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기다립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겨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신 OKX 최근 4개월간 25% 코인 상장 폐지.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그런 소식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제대로 된 코인 아니면은 투자를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폐되는 그리고 폐업하는 코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좀 유명한 장외 거래소이죠. 여기서 최근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 Gcash,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호라이즌을 추매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암호화폐 약세장으로 인해서 약 4억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스 베리 실버트,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저희가 약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한 이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 연결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나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SA 코카콜라와 제휴를 결정을 했습니다. Optimal Self-Availa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OSA 시가총액 170이고요. 이제 코카콜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코카콜라, 즉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여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라면은 굉장히 큰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는 OSA에서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코카콜라의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 고객 서비스 등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절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10%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I 홀딩스의 기타오 회장이 이번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 그리고 그 비트코인 해시 관련해서 싸움질 때문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채굴 시장의 점유율을 30%로 늘려가지고 이제 내가 나서서 이런 엉망진창이 되는 싸움 및 하락장을 앞으로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타오 회장은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추진력도 그렇고 사업 수완도 그렇고, 와, 좀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탈릭이 드디어 빡쳤습니다. 저스틴선이 계속해서 그동안 옆구리를 찔렀죠. 이더리움 구리고 트론이 이제 몇십 배는 빠르고, 그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트론으로 넘어오라고 이렇게 꼬리까지 치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대갈 장군이 드디어 빡쳐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 티커 심볼에 이제 돈 문자를 붙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야바위꾼이라고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저스틴 선을 겨냥해서 한 말이고요. 저스틴 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더리움 하루 트랜잭션이 200만 건을 기록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깨작깨작 약을 올리고 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2009년 이래로 총 328회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짧은 기사인데, 현재까지 총 3번의 거대한 하락장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개를 해드린 그런 표와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2011년에 1년 6개월 동안 그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고 94%의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6개월 동안 지속 83% 하락을 이렇게 맞은 적이 있었고, 2013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 87%의 하락을 또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의 사망선고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을 거치고서도 끝까지 어거지로 이렇게 살아남은 비트코인,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10살밖에 안 된 꼬마가 이렇게 큰 삶의 풍파를 맞으면서도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경험이 이 꼬마가 커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제 애늙은이로 성장을 해서 강력한 상승장을 한번 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오일코인 페트로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개념 없는 대통령 니콜라스가 이제 그 블록체인 코인 가격을 자기 맘대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리겠다가 아니고 이제 이미 올렸습니다. 이미 올려가지고 이제 가격을 몽땅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것은 오일 연동된 코인이 아니다. 페트로가 정말로 석유 가치와 연동이 되어 있다면은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환율을 발표를 할 수는 없고, 또한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암호화폐 정신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실제 화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페트로는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애써 만든 코인인데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똥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